탑5 언어 유희 소심한 나라서로 들어가 볼게요.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주제를 준비했고 오랫동안 이 주제를 생각하긴 했었어요. 근데 소심한 사람이 나 소심해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고백할게요. 저는 소심한 사람 맞아. 그럼 뭐 재현님은 어때요? 재현님은 뭐 소심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저는 남들이 봤을 때는 안 소심한데 제가 생각한 전 소심합니다. 제가 오늘 짧게 봤었을 때는 네. 소심한 분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소심한 부분이 있어요. 있긴 했었군요. 음, 음. 그럼 오늘 뭐 주제 좀 얘기 나누면서 조금 더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외향적인 사람도 혹시 소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많이 보이는 게 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포커스가 자기한테 맞춰져도 아무렇지 않게끔 그 자기의 일을 하거나 능력을 뽐내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 예전에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가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외향적인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송하면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근데 만났는데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게스트로 만나는 분들한테는 편안하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친구의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아는 형의 여자친구 아니면 아는 누나의 남자친구를 만나서도 막 제가 막 아무 서스럼 없이 능금맞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제 방송을 듣고 만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우리 소심 상향 테스트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소심인이다 밝힐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는요. 상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고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OX. 전 O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뭔가 거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최근 거도 좋고 아니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저는 늘 거절하는데 바로 거절 못 하고요. 늘 그렇고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좀 거절하는데 약간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모든 일이. 이게 거절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네. 해보면서 더 느끼는 거군요. 왜냐면 내 생각이 많아지는 거니까 거절하고 나서.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너 오늘 같이 밥 먹을래? 했을 때도 이런 가벼운 것도 나 오늘 약속 있어. 이게 바로 안 나오긴 해요. 일단은 제 안에서 일단 턱 이렇게 되고 근데 제가 머리를 굴려봐요. 이게 미룰 수 있으면 웬만하면 미루고.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쨌든 제안을 했으니까. 그래서 스케줄을 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되게 중요한 스케줄이고, 이게 점심 같이 먹으면 여긴 늦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 약간 조금 어떻게 말하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요. 나름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기분 안 나쁘게 근데 나 다음에 이런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 먹으면 조금 늦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주변에 거절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나 스케줄 있는데? 또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말하니까 상대방도 되게 기분 안 나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그냥 이런 작은 사소한 것들도 한번 약간 이게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거절하지 하고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네네. 저도 근데 어렸을 때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게 술 먹자고 하는 약속인데 저는 원래 술을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 말은 제가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술 먹어야 사회생활 가능하다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 그게 회사, 대학생활 뭐 그 외의 생활에서도 많은 이제 저보다
형 누나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네. 직장 상사들이 그런 말 했었을 때 거절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아 이거는 내가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거니까 거절을 해야지. 그 이후에부터 끊었었고 뭐 조금씩은 말할 수 있는데 네. 확실히 이거는 거절 못했던 게 내가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오면 말을 못한다. 아, 이거는 말해요. 말합니다. 잘못 나왔으면 잘못 나왔다고 말을 해야죠. 저는 이거도 아니거든요. 아, 이것도 말 못하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푸드코트라든지 네.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일한 식당이면 내가 시킨 메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푸드코트는 여러 가지를 조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아니면 한 식당에 갔는데 다양한 메뉴를 조리했는데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김치찌개가 나온다거나 네.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나온다. 네. 그러면 저는 안 바꿔달라고 그냥 먹어요. 이걸 말하는 내 무언가보다 그냥 오늘 먹고 끝이다. 근데 저 궁금해요. 왜 말 못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 그걸 주신 분의 어떤 뭐 그런 게 신경 쓰여서? 그렇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머릿속에 든 게 네. 내가 여기서 말하면 분명히 이거 잘못 나간 사람이 그 안에서 높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잘못 나오고 나서 혼나잖아요. 분명. 뭐 위에 주방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커피 매장 가서도 제가 분명히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켰는데 카페라떼가 나왔어. 근데 이게 가격 차가 뭐 200원 정도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말 안 할 때가 있었어. 이런 경우가 생기면 누군가가 분명히 내가 한 말 때문에 뭐 혼난다고까지 상상을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게 하나의 실수가 파장이 큰데 내가 한번 그냥 여기서 말 안 하고 넘어가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면 근데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우리 매장 갔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 거라든지 뭐 정말 뭔가 그런 게 왔었을 때는 바꾸죠. 다만 나의 허용 범위 안에 있었던 거는 그냥 내가 소심한 사람이 돼서 아 조금은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소심력이 저보다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소심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렇네요. 세 번째로 가보자면 단체방에서 카톡을 보내고 다시 확인한다. 일십을 당하면 움츠러든다. 이건 어때요? 저는 일단 단체방을 솔직히 말하면 잘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단체방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군요. 일단 저는 너무 많은 사람 모여 있으면 그게 약간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성향 자체가. 그래서 일단 단체방에서 일단 쌓여가고 있어요. 그럼 일단 바로 안 봐요. 근데 또 1시간 뒤에 보면 한 100개 차 있어요. 맞죠. 그러면, 단체방이니까. 네, 그때서야 이제 좀 이렇게 봐요. 다 보고. 근데 그건 있어요. 다 보고 또 아무 대답도 안 하거나 아무 말도 안 하면 조금 너무 그건 좀 신경 쓰여서 그거 하나하나 다 보긴 해요. 다 보고 이거 볼 때는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카톡에 답장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약간 코멘트를 달듯이 하고 또 몇 시간 안 보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일십당 했었을 땐 어때요? 친한 친구한테. 그러면 솔직히 신경이 조금 쓰이긴 하는데 말을 안 해요. 네, 티 안 내요. 저는 단체방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단체방은 이제 워낙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니까 보내는 거랑 뭐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거든요. 일십은 친한 친구여도 이상하게 마음이 약간 꿍해질 때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좀 웃긴 건데 네. 나도 한번 일십을 해요. 그럼. 근데 이게 의도적 일십이 아니라 네. 뭔가 맺었었을 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소심한 사람이어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 친구랑 대화하다가 네. 그냥 대화가 자연스럽게 끝날 때도 있지만 뭔가 오늘 좋은 하루 보내 아니면 다음에 봐 뭐 이런 식으로 끝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대화가 있는데 네. 그런 대화가 없을 때 나도 모르게끔 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여기다가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저는 대부분 해줘요. 뭐 다음에 볼 때 더 많은 얘기하자. 아니면 오늘 화이팅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좋은 하루 보내. 네. 어때요? 이 대화를 끊는 뭔가? 저는 근데 오히려 친한 친구들이랑 할 때는 하다가 다들 이제 좀 바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저도 의도치 않게 일십할 때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를 때도 많아요. 제가 일십한지 모를 때도 모를 많고. 때도 생기는 거죠. 네, 생기는 거고. 근데 알아도 그거에 대해서 굳이 뭐 사과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과를 안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친한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게 다 암묵적으로 좀 바빴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소심한 사람들만 다양한 생각을 하고 네. 이거 아무렇지 않게끔 그냥 또 계속 카톡이 다음날 또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주 지나서 또 연결이 되잖아. 그쵸. 근데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랬을 때는 조금 약간 생각이 달라져요? 뭐 그러면 요거 번외로 할게요. 네. 맞춤법을 틀렸어요. 내가. 네. 고친다 안 고친다. 저 고치는 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이 맞네요. 아, 네. 맞잖아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카톡은 또 삭제하면 삭제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뜨잖아요. 그것도 싫은데 그것도 그래도 이제 보기가 좀 그렇군요. 그렇지만 삭제를 하고 고쳐서 보내요. 저는 그냥 맞춤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맞춤법 아니어도 글자가 뭐 라로 보내야 되는데 네. 야로 보내거나 뭐 이렇게 야가 되는 경우도 있어도 그냥 놔두는 것 같아 이제. 이거 실수인지 알겠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나 고치려고 뭔가 내가 삭제했다가 하는 것보다 이제는 퇴원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맞아.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자면요. 회식 자리에서 늦게까지 있어도 집에 가지 못한다. 뭐 회식 아니어도 뭐 디풀이라든지 아니면 네. 친구들끼리 뭐 생파를 했었는데 네. 친구가 막 가지 말라는 거야. 재현아 너 집에 가면 나 안 돼 막 이러면 어때? 저는 근데 대부분 제가 나 먼저 가야 돼 해서 먼저 빠진 적은 진짜 거의 없었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진짜 좀 가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좀 약간 그때부터 슬슬 이렇게 분위기 보긴 해요. 보다가 한 명이 나 막차 때문에 가야 돼 이러면 그 덥석 물고 나도 같이 엮여서 가는 거 같이 엮여서 빠져나가죠. 이건 저랑 좀 다르네요. 그래요? 저는 회식 자리에서는 제일 빨리 나가죠. 오. 그리고 제가 회사 회식을 제가 정리해준 적이 많아요. 저보다 이렇게 뭐 동생들이거나 후배들이잖아요. 네. 직장의 후배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랑 뭐 회식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니면 네네. 상사가 많을 때 다 저만 기다리고 있어. 되게 좋은 상사분이셨네요. 저는 근데 술을 안 좋아하니까 늦게까지 마신다고 해도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게 회식은 그 다음날 무조건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저는 오늘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 동료들 단톡방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다들 고맙다고 올라오면서 맞아. 이제 뭐 약속 있는 친구들은 뭐 약속을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는 편이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단체 활동을 할 때는 이런 말을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소심한 분이라면 요 말 한 분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까봐 아니면 맞아. 내가 여기 빠져나가는 순간 뭔가 좀 소외된 느낌이 들까봐. 맞아. 그럼 마지막 상황 요거 쇼핑을 할 때나 음식을 고를 때 생각을 많이 한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메뉴 정할 때 이런 거잖아요. 네. 어때요? 네, 저 되게 잘 못 정하고요.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것도 못 정하는 거예요.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네. 일단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것도 안 되나 보네. 저는 좀 상대방한테 물어보긴 해요. 너 뭐 먹고 싶어? 이거를 물어보긴 해요. 뭐 그냥 같이 개인이 먹는 거면 일단 고민하는 거 자체가 내가 더 뭘 먹어야 더 맛있지? 이걸 고민하는데 이렇게 같이 먹는 거는 저는 그냥 저 웬만하면 다 잘 먹으니까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는
편해요. 상대방이 막 좀 되게 취향이 확고한 분이면 편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괜찮아. 네, 그러면 좀 진짜 좀 저도 약간 일단 제가 정하긴 해요. 그럴 때는. 제가 이게 소심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할까봐 먼저 골라줘. 나 같은 사람의 성격일까봐. 이게 그냥 대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카페에 갔는데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주문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 고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먹자, 이거 더 맛있을 거야 이렇게 추천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제가 뭐 이거 꼭 먹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고 어떤 뭐 곱창집에 갔었을 때 뭐 곱창도 다양한 게 있잖아요. 야채 곱창도 있고 양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을 때도 맞아. 어떤 사람은 기본을 먹고 싶어하는 것 같은 말을 안 해. 그러면 이거도 먹어보고 이거도 먹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하는 편인 거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생긴 게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이 조금은 덜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제가 아까 회의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소심과 세심 사이에 무언가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소심한 성격들이 계속 응집돼서 세심한 게 생긴 건지 아니면 세심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소심해진 건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가 상황 테스트 때 해보니까 서로 다른 소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심한 건 맞는데 뭐 A, B가 있다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청취자분들도 요 테스트 5개 해보면서 조금 더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궁금했었던 게 연애 친구 관계 일에서 소심함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 우리 그럼 이제까지 뭐 좀 딱딱한 얘기했으니까 연애 네. 얘기를 하면서 좀 이 분위기를 전환시키죠. 네. 근데 저 이 질문에서 연애, 친구, 일에서 소심함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일에서 소심함은 조금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할 말 하거든요. 솔직히 일할 공과사를 때. 나누듯이 네. 공적이거나 네. 그런 걸 하는 거군요. 일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심함이 약간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소심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관계, 사람 인간 관계에서 관계. 그러니까 네네. 연애라든지 친구 관계인 네, 거죠. 그쵸, 그쵸. 저는 오히려 일에서 그러세요? 제가 업무 특성상 네. 이성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나 업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말을 해야 당연히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데 다 하고 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그냥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언제부터 생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이성과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이 생기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인간관계는 편해진 거니까 왜냐면 지금은 여사친들 뭐 아니면 이성이랑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된 사이라면 8년 10년 넘잖아요. 대학교 그쵸. 후배 아니면 동아리 뭐 선후배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는데 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세요? 연애할 때 그럼 우리가 소심해진 적 있잖아요. 있죠. 언제 그래요? 이런 거는 나도 모르게 소심해졌다. 소심해졌다. 뭐 생일 선물 아니면 뭐 먹으러 갈 때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딘가 데이트를 할 때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앞에 네. 상황 테스트에서 좀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네.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소심하다. 저가 항상 남자친구보단 제가 소심했던 것 같은데 제가 거절도 잘 못하는데 약간 어느 부분에서 서운했다 이것도 사실 잘 말을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성격상 말을 했었을 때 너무 생각이 많아지니까 안 네. 하거나 못 하거나가 계속 네. 여러 번 발생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일단 막 그냥 만나다 보면 서운한 점이 있거나 기분 나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분 나빴던 거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 저는 삼켜요. 근데 그게 감정은 그대로야. 그래서 감정이 풀리지 않는 거죠. 풀리지 않으니까
좀 근데 그게 또 티가 나요. 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왜 무슨 일 있어?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러는데 표정은 다른 거군요. 네, 근데 아니 나 뭐 무슨 일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말은 딱딱하게 하면서. 근데 이제 또 그게 쌓이다 나중에 막 엉뚱한 데서 막 화를 내고 갑자기 막 터지기도 하고 이랬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피곤하고 저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랑 풀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건데 나 혼자 집에 가서 또 그걸 생각을 하면 혼자 막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 네, 때가 네, 많이 네. 있는 거죠. 더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거를 깊게 가져가기도 하고 이랬어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 전 남자친구랑 한번 얘기를 했던 게 그날 만약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그날 다 해결하자. 그날 넘기지 않는 걸로. 근데 그게 처음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나도 말하기 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틀 뒤에 말하고 막 3일 뒤에 말하고 이랬었는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날 안에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도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그쵸.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네. 서로의 갈등을 풀어가는 것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나 오늘 화가 났다 아니면 네. 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운했다 이런 걸 네, 말하게 네. 됐었군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음. 것보다 네. 좀 다르네요. 저는 약간 귀여운 소심함을 가져왔거든요. 아, 어떤 거요? 이런 거였어요. 여자친구가 20대 때 초반 새벽에 이제 깨워달래요. 모닝콜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원래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모닝콜 하려고 안 자는 거야. 내가 무조건 해줘야겠다. 그 뭐랄까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이게 소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언제 전화할게 그러잖아요. 네. 여자친구가. 네. 그러면 전화를 안 하고 기다리는 적도 많아요. 20대 초반에는. 나 뭐 친구 만나고 전화할게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 뭐 만나면 한 10시쯤에 약속이 끝나잖아요. 네. 내가 기다리다가 원래 전화 한 번쯤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혹시 친구 만나고 있는데 내가 전화 중간에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닌데 그럼 뭔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왜 그런 생각까지 했지? 그러게요. 너무 좀 약간 피곤하게 사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졌던 건데 이거를 여자친구가 알아줬었을 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랬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 딱 이제 오잖아요. 기다리면. 네. 오빠 나 기다리고 있었지. 뭐 이런 얘기 해주면 아 오늘 나 잘 기다렸다. 소심한 성격이 한번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 이게 뭐 조금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귀여웠던 것 같아요. 내 느낌상 조금 뭐 바보 같다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나 저런 때도 있었구나. 뭐 이런 거죠. 지금은 근데 연애를 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게 사람들이 경험이 쌓이니까 진짜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맞아. 아니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오해하지 않고 이제 듣는 거죠. 아, 맞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구나. 그럼 나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저도 솔직히 이제 막 거절 못하고 내가 할 말 못하고 막 이런 게 좀 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그래도 할 말 하는 편이고 아직도 조금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또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제 자신이 스트레스를 그래도 좀 덜 받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얘기 해볼까요? 내가 남들보다 소심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죠. 소심한 이유를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 소심하지 않은 이유? 이런 상황에서는 소심하지 않은 것 같다. 아까도 몇 개 있었지만 네. 요럴 때는 나는 소심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일을 할 때 좀 그랬다라고 하셨으니까. 아, 저 근데 솔직히 2개 다 있어요. 전 소심한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소심한 부분이 있는 거지. 저 대범할 땐 대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광고회사 다닐 때 네네. 그냥 사실 그 감독님들이 너 알바 해볼래? 모델 알바 해볼래? 해서 했다가 괜찮네 해서
며칠 뒤에 이제 사장님한테 저 회사 때려칠게요 하고 이제 나와서 바로 이제 바로 뛰어든 거군요.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오, 솔직히 결단력이 빠르던 거네요. 네, 그냥 모델일 아예 몰랐어요. 저 그냥 일반인이었으니까. 근데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냥 부딪혀서 한 거고, 저는 되게 도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도전을 많이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도 바로바로 네. 적응하거나 흡수해서 시작을 하게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요즘. 그거를 작년부터 사실 좀 오랫동안 안 그리다가 다시 그리게 됐는데, 영국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네네. 친구랑 이제, 야, 너 그냥 길거리에서 한번 네 그림 팔아봐. 오.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했는데, 막상 가서 팔았어요? 하려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말한 게 있고 그냥 해볼까? 그래서 그냥 테이트 모던 갤러리라고 진짜 영국의 유명한 이제 갤러리가 있는데 그 전날에 이제 뭐 영국에도 문구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종이 같은 거 다 사가지고 가방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저 혼자 걸어서 가는데도 고민을 했어요. 아씨, 나 길거리에 내가 앉을 수가 있을까? 이거 그려서 막 사람들 다가오면 나 창피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거 하면서도 그냥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한 거예요. 그냥 이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하자. 그래서 오. 그냥 가자마자 더 하기 싫어질까봐 바로 그냥 앉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그림만 막 그렸거든요. 즉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럼 솔직히 좀 창피하거든요. 솔직히. 나름의 버스킹 같은 경우는. 네, 버스킹을 갑자기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또 좋아해줘요. 그러면 재밌으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그냥 막 그림 나눠주고 이런 것들도 좀 대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말한 거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히 많은 과정이 있어야 네. 그 앞에 서서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리고 네. 보여줄 수 있고 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요즘 그냥 그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 고민이 많은 편인데 요즘은 그냥 걱정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해버리자 해서 그냥 바로 해요. 조금씩 이 과정이 줄어든 거네요. 네. 내가 결단을 내리거나 결심을 하는 과정들이. 네, 그냥 그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워져서 이제 고민이 될 때쯤 그냥 하자. 그래서 그냥 해요. 확실하게 소심하지 네. 않은 사람은 맞네요. 네, 그래서 소심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 벗어나요. 그럼 우리가 이색 질문 2가지 하고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더 많았지만 네. 진짜 소심한 얘기는 끝도 없기 때문에 그쵸. 소심한 탓에 지치고 상처받은 지인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나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소심해서 이 친구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 저는 제 주변에 많아가지고 소심한 친구들이 인프피 친구들이 많아서 해주고 싶다면 이제 좀 너가 생각한 만큼 상대방은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현실적인 조언이군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 내가 봤을 땐 너가 너무 그 마음 자체는 되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 눈치 보는 게 자기한테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는데 상대방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 네, 그 되게 좋은 마음이고 예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되게 좋아하고 그거를 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 배려하고 그런 건 충분히 좋은 마음이니까 그거 잘 가지고 있으면서 간직하면서 그래도 남보다는 자기를 좀 더 생각을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거 조금 준비해 왔어요. 한마디로 하자면 마음을 쓰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어렸을 때는 몰랐던 게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소심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에서라든지 뭔가 활동을 할 때 소심한 사람이라면
안 좋게 보는 경향들도 있긴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확장이 되니까 MBTI로 자기소개서라든지 서류 전형을 할 때도 보는 데가 있대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I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여서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직무여서 E로 바꿔서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맞아요. 마음을 쓰는 방법이 다른 거지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아니면 더 많은 생각을 해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의 마음을 조금 더 빠르게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도 마음이 너무 작아질 때 내가 진짜 오늘 하루는 소심한 하루였어. 이렇게 생각이 든 적 있잖아. 집에 돌아와서. 매일매일 그래요. 저는 매일매일 그런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하루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거나. 제가 최근에 저 메모에 제가 느낀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 자책도 많이 하고 막 좀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왜 이렇게 구박하지? 아, 내가 나를 왜 이렇게 구박할까? 채찍질을 좀 한 거군요. 나름.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남들도 나를 그렇게 구박 안 하고 나를 되게 좋게 봐주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남들이 구박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남들이 좀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저한테 너무 박하게 군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래 그냥 뭐 자기 객관화도 좋고 자기 반성도 좋은데 그냥 내가 나를 좀 더 예뻐해주고 내가 나를 좀 더 칭찬해주자 이런 생각을 최근에 또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긍정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거고 네, 저는 내 마음이 확실히.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잘 때마다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뭐가 신경 쓰는 일이 있고 이래도 그냥 일단 무조건 오늘도 수고했어 하면서 진짜 이렇게 제가 제 머리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군요. 쓰다듬거든요. 이러면 조금 마음이 좀 괜찮아져요. 마음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네. 그런 용기를 돋아주는 행동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진짜 정말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많았어요. 진짜 별거 아닌 일인데 네. 우리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더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한테 하는 말인데 이제 지금 이 수많은 시간 동안 나를 너무 많이 구박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더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나를 먼저 이렇게 보다듬어 주고 싶다. 보다듬어 주면서 살자 좀 그러자. 그리고 내 친구들아 인프피 친구들아 제발 좀 그러자. 제가 대신해서 재현님 네. 좀 보다듬어 줄게요. 오늘 잘하셨다고. 오늘 정말 잘하셨다고. 네. 저는 요 질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마음이 작아질 때가 언제냐면 힘든 일들이 여러 번 겹치고 맞아. 내가 마음을 털어놓지 못할 때는 마음이 작아져요. 맞아요, 맞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은 있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걸까? 아니면 나만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이게 작아진 느낌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릴 때는 이렇게 작아지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 외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를 안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런 마음이 작아질 때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이야기를 나눠요. 나 요즘 힘든 일이 있었다. 나 며칠 전에 집에서 혼자 울었어. 뭐 어떻게 보면 좀 청승맞는 얘기인데 네. 제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해줄 때 나는 진짜 20대를 잘 지내왔기 때문에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엉뚱한 얘기를 해도 내가 힘들거나 지친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자기 얘기도 해줬었을 때 그러면서 작은 마음들이 좀 모이면서 다시 커지는 게 아닐까. 맞아요. 저 최근에 제 그림 계정에 이제 올릴 건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림은 또 따로 있고 그 멘트가 내 단점을 보여줘도
괜찮은 것 같은 친구. 어, 그게 저한테는 진짜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큰 위로죠. 네,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위로해주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단점을 보여줘도 괜찮은 친구 있잖아요. 그 존재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위로 되거든요. 힘이 되거든요, 진짜. 그게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이유일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뭐 따뜻한 얘기도 하고 조금 과거의 흑역사도 좀 얘기하고 아니면 나 소심한 사람이라고 맞아요. 자랑스럽게 얘기도 했는데 어떠셨어요? 1시간 좀 넘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러게요. 재현님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말 많이 하면 항상 후회하는데. 그러진 않겠죠? 잘 편집해 주시고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오늘 얘기하면서 되게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매끄럽게 잘해주시고 되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네. 저 사실 막 편하지 않으면 말 실수도 좀 하고 좀 말 이렇게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런 거 없이 너무 편안하게 친구랑 수다 떨듯이 얘기하고 그랬군요. 다행이군요. 네,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재현님이 좋았던 게 말을 하실 때 네. 이 속도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오.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 뭐 빠르거나 아니면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순서가 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다만 제가 들었었을 때는 재현님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조금씩 표현하자면 내레이트 하듯이 전달하듯이 한 게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았을 것 같고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정하긴 했지만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었어요. 나는 소심한 사람이니까 오늘 할 얘기가 많겠지 했는데 재현님은 제가 사전 통화만 하고 모시는데 네. 소심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방송 처음 왔는데 나 소심한 사람이에요 말해달라 그러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현님이 저의 질문과 아니면 조금 엉뚱한 이야기에도 잘 받아주셔서 그게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더 즐거움과 아니면 미소를 전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저도 방송 다시 들으면서 또 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재현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주세요. 방송 이외의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심리살롱 사랑의 유효 기간입니다. 한 주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